마케팅 MBA 오리엔테이션 영상입니다. 제 오리엔테이션 과정 중에서 마케팅 MBA 교육과정, 석사학위 취득, 그리고 수업과 평가에 대해서 안내하는 동영상입니다. 마케팅 MBA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이라는 학문의 기본적인 틀은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요. 마케팅 전략을 구축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공부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추가로 마케팅 조사, 시장 조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 조사 결과와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 믹스 전략으로 이야기되는 세부 전략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 및 브랜드 전략, 유통 전략, 가격 전략, 그리고 프로모션 또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세부 전략들이 기본적인 마케팅 틀을 이렇게 놓고 우리 마케팅 MBA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케팅 MBA의 교육과정은 글로벌 시대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핵심 과목을 중심에 놓고요. 이 글로벌 시대의 마케팅 전략,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의 수립 과정을,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는 과목을 공부를 하고, 구체적으로 소비자 행동 연구,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는 과목과 시장조사,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마케팅 조사론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 두 개를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마케팅 세부 전략 차원에서 상품 및 브랜드 관리라는 과목이 있고요. 유통관리와 소매 경영이라는 유통을 다루는 과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라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이 마케팅의 약간 계량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마케팅 매트릭스 과목, 마케팅의 실질적인 사례들을 연구하는 마케팅 사례 연구와 같은 과목들을 마케팅 MBA 교육과정에서는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8개의 과목이 마케팅 MBA에서 개설하는 주요 과목들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을 조회를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에 마케팅 MBA 전공 과목을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공 과목으로는 마케팅 MBA가 개설하는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경영대학원 안에 다른 MBA에서 개설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마케팅 MBA에서 개설되는 과목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8개의 과목들이 여기 위치합니다. 그 중에서 글로벌 시대의 마케팅 전략, 마케팅 조사론, 소비자 행동 연구, 이 세 과목이 전공 핵심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공 심화 과정으로는 상품 및 브랜드 관리, 마케팅 사례 연구, 유통 및 소매 경영, 마케팅 매트리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같은 과목들이 존재하는데, 자, 각각 개설되는 학기가 다르죠. 1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이 있고 2학기에 개설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는 그 해당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수강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타 MBA에서 개설되는 과목도 마케팅 전공 과목으로, 마케팅 MBA 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2학기에 개설되는 하이테크 마케팅, 그리고 전략적 경영정보론, 합리적 경영과 의사결정, 상권과 입지조사 방법론과 같은 과목들이 마케팅 교육과정에서 전공 과목으로 인정받는 과목들입니다. 1학기 과목으로는 기술경영과 전략, 디지털 미디어 산업론, 설득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과목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실 때에는 마케팅 MBA에서 개설한 그 상위에 있는 이 8과목 중심으로 수강을 하셔야 돼요. 8과목 중심으로 모두 수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관심이나 필요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2과목 더 추가를 하시면 모두 10과목이 되겠죠.
자, 이거 이외에 우리 학교 대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개인적인 관심이 있고 나에게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는 과목은 추가로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아서 수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공지사항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케팅 MBA 개설가 되는 대표 과목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과목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과목씩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대의 마케팅 전략,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마케팅 전략. 우리 학교에서는 글마전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과목들을 우리가 줄임말로 얘기를 합니다. 글마전과 같은 과목은 매년 1학기에 개설이 돼요. 매년 1학기에 개설이 되고 우리 학과의 우리 MBA의 김영경 교수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김영경 교수님이 담당하시고요. 팀 프로젝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과목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과목의 내용은 이론과 실무를 적절히 조합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케팅의 기본 원리와 전략을 다루는 과목이다 라고 보시고요. 필수 수강 과목이에요. 이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마케팅 MBA를 졸업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과목이다 라고 보시고요. 가능하면 우선 수강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이제 2학기에 입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수강이 어렵죠. 따라서 다음 학기에 무조건 수강을 하시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과목은 마케팅 사례연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도 역시 매년 1학기에 개설이 되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수강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담당 교수는 조명관 교수님이 이 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기업 현장에서 마케팅을 수행한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실질적인 기업 현장에서의 마케팅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마케팅 사례 연구 같은 과목은 팀 프로젝트보다는 개인 과제가 중심이 되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이론보다 실무 중심의 과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비자 행동 연구라는 과목이 있죠. 이 소비자 행동 연구 과목은 원래 2학기 개설되는 과목이지만 이번 학기 2020년도 2학기에는 김영경 교수님이 연구년 중에 계시기 때문에 개설이 되지 않고 내년 2학기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처음에 이제 소비자 행동 연구를 수강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요. 조금 3학기, 4학기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강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조금 있는 과목이에요. 실무보단 이론 중심으로 다루어지고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의 그러나 핵심 과정이고 소비자행동 연구를 수강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문들을 읽고 이제 여러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여러분들이 논문 작성을 희망하거나 박사과정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소비자 행동 연구는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 과목이 있어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이 광고, 판매 촉진, 세일즈 프로모션 이런 걸로 알고 있는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과목인데요. 매년 2학기에 개설이 되는 과목입니다. 매년 2학기에 개설이 되고 양윤재 교수님이 이 과목을 담당하시고 계시고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 같은 과목에도 팀 프로젝트보다는 개인 과제 중심으로 과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목도 이제 이론과 실무가 적절하게 균형이 있는 그런 과목이다 라고 보시고, 구체적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이론들 그리고 사례를 살펴보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및 브랜드 관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마케팅 믹스 구성 요소 중에 상품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품 관리
관리라는 주제와 브랜드 관리라는 주제, 두 가지 주제를 다루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은 매년 1학기에 개설이 됩니다. 담당 교수는 김현경 교수님과 윤승재 교수가 팀 티칭을 해가지고, 전반부에는 윤승재 교수가 상품 관리를 티칭하게 되고요. 후반부에는 김현경 교수님이 브랜드 관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상품 및 브랜드 관리 과목은 팀 프로젝트 비중이 매우 높은 과목이에요. 이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이론보다는 실무가 중심이 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목의 내용은 이론적인 부분이 많지만 팀 프로젝트에서 실무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마케팅 조사론, 매년 1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이고요. 양윤재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게 되는 과목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 과제 중심의 과목이에요. 팀 프로젝트는 없고 개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과제를 하나씩 수행해 나가면서 과목을 수강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실무보다는 이론 중심이지만 실질적으로 과제는 실무에서 수행하는 그런 내용들, 분석해야 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실무와 이론이 그 균형을 맞추고 있는 과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마케팅 조사의 기초적인 이론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최신 트렌드도 함께 살펴봅니다. 실습 과제가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마케팅 조사론 역시 소비행동론과 마찬가지로 박사과정의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 석사과정에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째 과목은 유통관리와 소매경영입니다. 유통관리와 소매경영은 말 그대로 유통관리 그리고 소매경영과 관련된 이론과 사례를 살펴보는 과목이고요. 개설학기는 매년 2학기에 개설이 됩니다. 유통관리와 소매경영은 윤태숙 교수님이 강의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팀 프로젝트 비중은 낮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케팅 매트릭스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어서 조금 생소한 과목이지만 이 마케팅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마케팅의 계량 지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마케팅 전반에서 다루어지는 기본적인 지표들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매년 2학기에 개설이 되고 윤승재 교수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한편 팀 프로젝트가 좀 특이한 과목이에요. 팀 프로젝트로 마크 스트라트라는 마케팅 시뮬레이션 게임을 팀을 구성해서 이 시뮬레이션 게임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마케팅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매트릭스 과목은 수업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지만 실질적으로 이 팀 프로젝트는 너무나도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측면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과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개의 마케팅 MBA 대표 과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학기에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8개 과목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수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졸업 예정학기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어느 학기에 수강할지를 수강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1학기에 입학하는가 2학기에 입학하는가에 따라서 먼저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수강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과정이 학점 과정인지 아니면 논문 과정인지 또는 조기 졸업을 내가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수강 계획을 수립할 때 상대적으로 로딩이 많은 과목, 팀 프로젝트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과목과 개인 과제로 상대적으로 좀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안배하는 것이 중요한 요령입니다. 한 학기에 그 팀 프로젝트를 하는 과목 두 개를 동시에 수강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을 요구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수강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 학기에 한 과목은 팀 프로젝트가 있는 과목, 그리고 다른 과목은 팀 프로젝트가 없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교육 과정에서 내가 꼭 수강하고 싶은 과목들을 한번 선택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꼭 수강을 해야 되는 과목을 잘 생각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잘 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평상시에 권장드리는 수강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일반적으로 1학기에 입학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1학기에 글로벌 시대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사례 연구를 수강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왜냐하면 글마정 같은 경우에는 팀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로딩이 많은 과목이고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고 판단되는 마케팅 사례 연구와 같이 매칭했을 때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학기에 접어들면 소비자 행동 연구를 수강하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이렇게 팀 프로젝트 있는 과목 없는 과목 섞어서 수강을 하게 되고요. 3학기에 상품 및 브랜드 관리, 팀 프로젝트가 있는 상품 및 브랜드 관리와 마케팅 조사론을 수강하고 4학기에는 마케팅 매트릭스와 유통관리 소매 경영을 수강하는 이런 순서를 권장을 드려요. 평상시 1학기 입학하는 경우에. 하지만 이번 2020년 가을에 입학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 1학기 과목이 아니라 2학기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순서로 수강을 하셔야겠죠. 1학기에 이번 첫 번째 학기에 여러분들이 마케팅 매트릭스 과목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수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 행동 연구가 이번 학기에는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유통관리 소매 경영 또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있는데, 나중에 그 팀 프로젝트 과목을 두 개 동시에 수강하는 것보다는 지금 첫 번째 학기에 마케팅 매트릭스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수강을 하시고요. 다음 학기 1학기가 되겠죠. 2021년도 1학기에 글로벌 시대 마케팅 전략을 수강하시고 마케팅 사례 연구를 수강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소비자 행동 연구와 유통관리와 소매 경영을 수강하시고 마지막 학기에 상품 및 브랜드 관리와 마케팅 조사론을 수강하는 이런 순서로 수강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필요가 있고 내가 지금 바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개인적으로 있을 거예요. 따라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 수강 순서는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고요. 자, 이러한 순서로 기본적으로 수강을 하시는데 5학기에는 마케팅 과목을 아무것도 수강하지 않는 것이 심심하다 하는 경우에는 5학기에 뭐 한 과목을 수강하는 걸 생각을 하고 첫 번째 학기에는 세 번째 학기에는 다른 과목을 수강하고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본인만의 수강 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마케팅 MBA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어요. 석사 학위의 취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케팅 MBA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점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논문 과정, 세 번째는 조기 졸업 과정이에요. 학점 과정은 5학기의 기간 동안 5학기 2년 반이죠. 5학기 동안 총 30학점을 수강을 하셔서 졸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30학점이면 10과목을 수강하시는 거죠. 한 학기에 2과목씩 수강하시면 됩니다. 학점 과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한편 논문 과정은 최소 5학기의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5학기의 시간이 필요하고 과목은 24학점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총 8과목을 수강하셔야 되죠.
1, 2, 3, 4학기에 두 과목씩 수강을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학기에,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학기 5학기째 논문을 작성하시는데, 그런데 논문 과정에는 기본 조건이 논문 작성하기 전에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을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을 하셔서 논문이 패스가 되면 졸업이 가능한 그런 과정이 논문 과정입니다. 한편 조기 졸업 과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5학기 2년 반 동안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길다,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 위해서 4학기 안에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과정이 조기 졸업 과정인데요. 조기 졸업 과정은 학점 과정과 마찬가지로 30학점 10과목을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 학기, 네 번째 학기에 3과목씩 수강을 하셔서 30학점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과정이 바로 조기 졸업 과정입니다. 한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점 과정과 조기 졸업 과정은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이 필요가 없고요, 면제가 됩니다. 학점 과정과 조기 졸업 과정은 과목을 10과목씩 수강을 하시고 그 과목 평점 평균이 3.0 이상이면, 비제로 이상이면 졸업이 가능한 과정이고요. 논문 과정은 역시 평점 평균 기준 3.0 이상은 기본이고요. 추가로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 그리고 논문이 요구된다 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과정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자, 석사학위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세 가지 과정은 어떻게 선택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석사 1학기, 2학기에는 어떤 과정을 선택하든지 동일합니다. 첫 번째 학기, 두 번째 학기에 각각 6학점씩 두 과목씩 수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석사 3학기 때부터 조금 달라지죠. 논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석사 3학기부터 6학점을 취득하는 동시에 논문을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석사 4학기에 접어들면 논문 과정은 계속 논문 준비를 이때 학점 취득과 동시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석사 5학기 때 논문 작성을 마무리를 하고 심사를 받아서 논문이 완성되고 패스가 되면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학점 과정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학기에서 6학점씩 취득을 했잖아요. 3학기에도 역시 6학점을 취득하고 시험은 면제가 되니까 안 보셔도 되고, 4학기에는 6학점, 그리고 5학기 6학점 이렇게 취득을 하는 과정이 학점 과정이에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기본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 졸업 과정은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첫 번째 학기, 두 번째 학기에는 6학점 취득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석사 3학기 때 9학점을 취득을 하고요. 4학기 때 또 9학점을 취득을 해서 총 30학점을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석사학위 취득 과정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앞에서 석사학위 취득 과정 세 가지 과정을 안내 드렸는데, 그 중에서 조기 졸업 과정이 있잖아요. 이 조기 졸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기 졸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2학기, 두 번째 학기까지 이수를 하고 세 번째 학기에 이제 접어들 때 조기 졸업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조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학기에 6학점씩 총 12학점을 수강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균 평점이 3.0 이상 취득한 경우에 조기 졸업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한편 조기 졸업 신청자는 학점 과정으로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논문을 작성해서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조기 졸업 자체가 불가능해요. 조기 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3학기와 4학기에 기존 등록금의 150%를 납부를 해서 각 학기 9학점씩을 이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석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논문 과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의 시험을 패스를 해야 됩니다. 외국어 시험은 시험 과목이 영어고요. 객관식 문제 30문제가 출제가 되고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외국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1학기를 마친 다음에부터 외국어 시험은 편한 시간에 그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는데, 응시 대상은 논문 과정자에 한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한편 외국어 시험은 면제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토익 700점 이상을 점수를 가지고 있거나 기존에 다른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논문 과정에 한해서 외국어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종합시험이 있습니다. 종합시험은 지금까지 수강했던 과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확인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종합시험은 보통 이제 4학기, 5학기 재학 중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종합시험 대상 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마케팅 MBA 종합시험 대상 과목은 마케팅 MBA에서 개설하는 8개 과목, 앞에서 안내드렸던 8개 과목이 대상 과목이 되고요. 이 과목들 중에서 3과목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고, 3과목 중에서 2과목 이상 합격을 하면 종합시험을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신청한 시험 과목의 취득 성적이 A+인 경우에는 무시험 합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8개 과목 중에서 2과목 이상 A+를 받았다라고 하면 종합시험은 무시험 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 종합시험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논문 과정자에 한해서 종합시험을 패스하셔야 되고요. 학점 과정은 종합시험이 면제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3가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이제 2가지 과정이죠. 학점 과정인지 논문 과정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선택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논문 과정이라고 해서 더 어떤 학위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학점 과정이라고 해서 학위증에서 뭐 이걸 어떻게 학점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케팅 MBA에 석사학위를 받는 것은 동일한데, 그 과정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맞아요. 이 논문 과정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과 인내심, 뭐 여러가지 논문에 대한 이해, 많은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 많은 내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들은 논문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맞고요. 한편 내가 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과목 수강을 통해서 어떤 그 추가적인 지식을 우리가 학습하고 탐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 석사학위 논문 과정보다는 학점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논문 과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수업 내용 이외로 추가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이것을 요약해보고 하는 것들이 좀 초반부터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논문 석사학위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논문을 생각을 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특수대학원 중에서 그 전문대학원들, 최근에 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같은 전문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쓰지 않고요. 일반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필수로 써야 되고요. 특수대학원은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석사학위를 마쳤다고 해서 석사학위 과정에서 논문이 100% 필수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문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논문을 써야 된다,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아래 그림과 같은 이런 그 좀 하드커버로 제작된 논문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도 논문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연구는 왜 하는지, 연구를 내가 꼭 할 필요가 있는지, 나에게 연구라는 것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연구를 하는 이유는 실용적인 이유와 학술적인 이유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실용적인 이유는 학위 취득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존에 내가 학계에 쌓아놨던 명성을 유지하거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논문 발표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있고, 직업적인 이유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만족이나 성취감을 위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겠죠. 학술적인 이유로는 학문적인 기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이 연구의 결과물이 논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논문을 쓰는 것은 앞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연구 능력은 지금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여러 정보가 쏟아진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중에서 신뢰성 있는 중요한 정보를 찾아서 중요한 정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한 그 현대인의 역량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내가 스스로 생산하는 그런 방법을 배운다는 것도 큰 매력이죠. 논문을 고생스럽긴 하지만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는 본인의 역량이, 연구와 관련된 역량, 글쓰기와 관련된 역량이 어느 정도 한 단계 레벨업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논문에 관심을 가지는데, 자, 내가 과연 논문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응답을 해보면서 내가 과연 논문을 써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박사과정에 진학할 생각이 있다에 대해서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해서 0점, 1점, 2점 이렇게 점수를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박사과정에 진학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2점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 나는 학술대회나 학회지에 내 논문을 발표하고 싶다, 그런 분, 정말 그렇다 하는 분은 2점, 아니다 0점 이렇게 머릿속으로 점수를 더해보세요. 세 번째, 나는 최소 하루에 2시간 이상 논문에 투자할 시간이 있다. 여기서 많이 아니다 점수가 많이 나올 텐데요. 사실 논문을 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논문도 많이 읽어봐야 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작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논문에는 최소 하루에 2시간 정도 투자를 한다 라고 각오를 하시고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넣어봤어요. 다음으로, 나는 밤새워 논문 쓸 정도의 체력은 자신 있다. 여기에 0점, 1점, 2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나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나의 여가생활을 포기할 수 있다 하는 질문. 다음으로, 나는 논문 때문에 졸업이 늦어도 상관없다 질문에 대답을 해서, 자, 머릿속으로 생각한 점수를 아마 합산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몇 점으로 나오셨어요? 자, 여기에서 10점 이상 응답하신 경우, 여러분은 꼭 논문을 쓰셔야 되는 분이에요. 나는 박사과정에 진학할 생각도 있고, 학술대회에서 내 논문도 발표하고 싶고, 논문에 하루에 2시간 투자할 시간도 있고, 체력도 자신 있고, 여가생활도 포기할 수 있고, 논문 때문에 졸업이 늦어도 상관없다, 이런 분들은 정말 논문을 쓰셔야 되는 분이고요. 여기서 조금 난 예를 들어서 너무 다 좋은데 논문 때문에 너무 졸업이 늦어지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는 논문은 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왜냐, 나에게 만족스러운 논문, 그리고 심사위원이 평가했을 때 객관적으로 이것은 인정받을 수 있는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5학기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6학기, 7학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6점 이하로 받으신 분들, 다 보통이다 하는 분들은 당신에게는 학점 과정이 더 적합한 과정이라고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리스트. 나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통계만 도와주면 논문은 문제없다. 이 질문에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우리 그 마케팅 MBA 입학하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 여기에는 그렇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두 번째, 나에게 영어는 외계어다. 영어로 된 논문은 읽고 싶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석사학위 논문 정도는 일주일이면 쓸 자신 있다. 네 번째, 나는 한글 맞춤법에 신경 쓰는 사람을 이해 못하겠다. 다섯 번째, 나는 교수나 선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럽다. 여섯 번째, 나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결과 8점 이상 나왔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는 학점 과정이 보다 적합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4점 이하로 나오는 분들, 이 경우는 당신은 훌륭한 논문을 쓸 충분한 자질이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통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영어로 된 논문도 많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읽어볼 수 있어야 되고, 석사학위 논문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논문 쓰는 과정에서 맞춤법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 사실 깐깐하게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정성스럽게 작성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논문 쓰는 과정에서 교수들이나 선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항상 상담을 하면서 같이 논문을 써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논문을 쓰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자존심이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나름대로 논문을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가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어떻고 비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참을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은 논문보다는 학점 과정이 보다 적합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 앞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 1과 이번에 제시한 체크리스트 2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논문 과정을 선택할지 아니면 학점 과정을 선택할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논문 작성 일정이에요. 논문 작성 일정은 마지막 5학기째 논문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문 작성 과정을 선택하면 3학기 때부터 진지하게 연구 계획서를 써보고 관련된 논문들을 읽어보면서 3학기 정도는 최소한 논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비로소 5학기 때 논문을 완성해서 졸업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문 작성 시작이 3학기 차가 아니라 4학기 차에 시작했다 하면 5학기에 졸업하기보다는 6학기에 졸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석사학위 취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업과 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개강 이후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먼저 학사 일정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아래로 스크롤을 하다 보면 학사 일정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주차에 필요한 학사 일정들이 안내가 되고 있고요. 이 학사 일정의 더보기, 세 줄로 되어 있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월별로 일정을 볼 수가 있고, 일정 전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전체 일정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구체적으로 한 학기 동안 어떤 일정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에 이제 로그인해서 강의실에 등교를 하게 되면 매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 공지사항이에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알려야 되는 내용들을 공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목을 보시고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 등 꼭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시험 안내라든지 등록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안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과목별로 강의실에서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강의를 듣기 전에 공지사항부터 먼저 확인하셔서 이 과목에서 새롭게 안내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수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대학원의 수업은 한 학기에 총 15주로 구성이 돼요. 그 중에서 10주는 온라인 수업으로 구성이 되고요. 3주는 세미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이 있어요. 온라인 수업과 세미나, 시험을 합쳐서 총 15번, 15주의 과정으로 한 학기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수업을 수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출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 세미나고, 온라인 수업은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강의가 오픈된 지 2주 이내에 수강을 하시면 출석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시간에 수강을 하던 상관없지만 2주 안에 수강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한편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세미나와 시험입니다.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세미나 시간이 정해져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시간이 정해지면 거기서 안내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시험 같은 경우에도 과목별로 시험 시간이 정해집니다. 우리 학교 시험은 실시간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로그인을 해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과목에 따라서 실시간 시험을 보지 않고 과제로 대체하는 과목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업 계획서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세미나가 3번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세미나 3번 중에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에서는 코로나 위험에서 우리 모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않고 모두 3번 다 온라인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온라인 강의는 차시당 우리가 차시라고 얘기해요. 한 차시, 1주차, 2주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주차의 과목을 차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시당 75분에서 90분 분량의 수업이 10번 제공이 됩니다. PC와 모바일을 활용해서 온라인 강의는 수강할 수가 있고요. 온라인 강의 수강할 때 그 학기 초에 강의 계획서, 수업 계획서를 잘 점검하고, 이 수업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체크하고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온라인 강의는 샘플을 여러분들이 그 수강 신청할 때나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세미나가 과목당 3번씩, 한 학기 3번씩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세미나 1번, 온라인 세미나 또는 온오프라인 세미나가 2번 이렇게 해서 총 3번의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서는 온라인 세미나만 3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되는 세미나 유형은 과목별로 달라지게 되고요.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가 됩니다. 공식적인 사유로 세미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가지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애사, 경사 같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공무, 수행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으로 내가 세미나가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교 선생님한테 세미나 결강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미나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고요. 오프라인 세미나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출석이 필수예요. 멀리 해외에 있거나 우리나라에서도 저 멀리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는 약간 그 양해를 해드립니다. 자, 온오프라인 세미나라는 것, 온오프 세미나라는 것은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 참가할 수 있는 학생들은 참가해서 세미나에 참여를 하고요. 오프라인에 참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참가를 하는 그런 형태의 세미나가 온오프 세미나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가능한 참석하는 것이
권장이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세미나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세미나를 이야기합니다. 마케팅 MBA에서 오프라인 세미나는 원래 그 매학기 2주차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각각 해당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운영 지침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과목별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그 내용도 안내를 해드리는 형태의 세미나가 그림과 같이, 사진과 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후에 끝난 다음에 마케팅 MBA 개강총회가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서는 불가피하게 온라인 세미나로 대체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코로나19가 시대가 종료가 되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다시 오프라인 세미나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온오프 세미나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기본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세미나를 얘기하고요. 온라인 세미나는 출석 없이 웹엑스나 줌 같은 그 화상 그 수업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세미나를 이야기합니다. 자, 수업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에요.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대상으로 이제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어봐야겠죠.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수업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좀 그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교수님에게 메시지함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교수님들에게 직접 그 문의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생들끼리 그 이제 같이 수업을 수강하게 되는데,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같은 팀에 소속된 팀원들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협업을 해서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추가로 이 마케팅 MBA에 소속된 우리 같은 원우들끼리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서로 간에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모르는 것은 알려주고 도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같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학생 간의 소통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네이버 밴드를 중심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별 토론방이라든지 SNS, 뭐 카톡을 통해서도 많이 소통을 하고, 팀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온라인 자유 세미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웹엑스로 그 개별 채팅방을 개설해서 같은 팀에 소속된 팀원들이 그 웹엑스에서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학과 사무실 번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유용할 것이고요. 2290-0760,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에는 학교의 문의 번호가 0700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시스템에서 어려움이 있다,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된다든지 과제 제출이 안 된다든지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는 원격지원센터 2290-0119 번호로 전화하시면 연중무휴로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때문에 이 번호를 알고 여기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연락처, 연락 방법 같은 것들은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자, 수업을 수강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강했는지, 그리고 세미나에 어떻게 잘 참여했고 시험은 어떻게 봤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성적평가 기준은 과목마다 달라요. 강의 계획서 또는 수업 계획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안내가 되기 때문에 학기 초에 이 강의 계획서 또는 수업 계획서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출석과 세미나, 과제
과제는 팀 과제가 있을 수 있고 개별 과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시험, 뭐 토론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최종 성적이 평가가 됩니다. 최종 성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절대평가로 하는 과목도 많이 존재합니다. 일반적 평가 기준이 뭐 중간고사는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가중치가, 기말고사는 몇 퍼센트, 과제는 몇 퍼센트, 출석은 몇 퍼센트 이런 부분들이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안내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서 여기에 요구되는 내용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셔야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평가 과정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과목이 있고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이 있는데요. 시험을 보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온라인 시험을 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실시간 온라인 시험이라는 것은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수강생은 같은 시간에 로그인해서 제한 시간 안에 시험을 보는 시스템이에요. 시험 일자와 일시가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될 거고요. 주로 주중에는 오후 7시 이후에 시험 시간이 결정되고 주말에는 오후 시간에 결정이 되는데, 특정한 시간이 결정 지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10월 30일 밤 9시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 시간에 시험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시험 시스템에 해당 시간에 접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험은 결시 처리되고 두 번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9시에서 40분간 본다 라고 공지가 되면 9시에서 9시 40분까지 시험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좀 늦게 로그인을 하시면은 시간을 똑같이 40분을 주는 게 아니라 9시, 예를 들어서 9시 30분에 로그인 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9시 40분에 모든 시험이 끝납니다. 시험 종료 시간은 동일해요. 입장 시간은 9시부터 그 이후로 쭉 입장을 할 수 있지만, 따라서 시험 시간이 9시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9시에 정확하게 대기하고 계셨다가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는 것이 시간을 상대적으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교 시험 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려운 점이 온라인상에서 주관식 시험들을 많이 봐요. 대학원에서는. 그러면 지문이 나오면 그 입력을 해서 답안을 채워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 처음에는 이 온라인 시험이 익숙하지 않아서 시험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 두 번 시험을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제 또는 프로젝트, 개인 과제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과목에 따라서 팀 프로젝트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제 또는 프로젝트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결과물보다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동일한 주제의 과제나 프로젝트가 주어지지만 결과물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경영학, 마케팅에서는 정답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특정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 라는 이슈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정답과 B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정답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정답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답을 수학처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답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근거 있는 판단에 또는 분석에 의해서 결과물을 도출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과제나 프로젝트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과 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